T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또 다른 을들의 얘기입니다. 바로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들 얘기인데요. 지금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어린이집 비리에 대해 수사 중인데 이곳으로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제보가 접수가 됐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생부가 돌고 있다. 어린이집의 부정비리를 고발하는 교사들의 블랙리스트가 돌고 있다. 이런 제보였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보육교사들로부터 이런 제보를 수집한 분입니다. 민주노총 보육교사 고충상담센터의 김호연 센터장 연결을 해보죠.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니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살생부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 보육교사들이 내부 고발 공익 제보를 위해서 제보를 하게 되면 예. 이것들이 이제 원장 시설장들의 그 연합회 쪽에서 블랙리스트를 돌리고 있습니다. 아까 제보를 한 우리 어린이집에 문제 있습니다라고 어디다 신고를 한 교사들은 리스트를 만들어서 어린이집 원장들끼리 공유한다. 예, 그렇죠. 이게 구체적인 사례로 접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별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만약에 무슨 A 지역에 교사가 아이들 식단에 쌀이 벌레가 있어서 그것을 고발했습니다. 아이 밥상에 이제 벌레가 예, 나왔어요. 예.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쌀이 오래됐기 때문에 벌레가 나오는 것이죠. 어. 관리를 잘못했거나. 그래서 예. 그렇게 될 경우에 교사가 고발을 했는데 관리구청에다가 고발을 한 것이 원장한테 다시 들어가죠. 그러면 관리감독 공무원이 교사 관리 잘해라라는 코멘트를 하면 예. 이 교사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 공익 제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그거였죠.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제보를 왜 했느냐? 예. 또 다른 사례도 있나요? 그 어린이집 현장 내에서 있는 아동 학대 건에 대해서 교사가 이제 제보를 한 것이죠. 제보를 했는데 어허. 이제 그것을 이제 교사 자질로 문제를 삼는 거죠. 교사가 원장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보복으로 이런 일들을 폭로한 거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부모들을 다시 소집해가지고 이 교사의 자질 문제를 다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사를 해고하게끔 만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오히려 공익 제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리고 당 교사도 그 부모에게 협박을 받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고발, 그러니까 파파라치 제도라는 게 생겼죠. 예. 그러니까 보육 교사들이 뭐 복지부라든지 공공기관에다가 이 사실을 제보할 수 있는 파파라치 제도가 생긴 건데 워낙 어린이집 폐쇄적이다 보니까 그 공공기관에 고발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다시 어린이집 원장 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공익 제보에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상황을 잘 알고 극간식 문제라든지 허위아동 등록이라든지 그리고 공익 제보와 관련된 일들의 증거가 없이는 제보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 증거와 더불어서 관계기관에다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 그 증거 자료를 그대로 원장 앞에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교사가 누구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단번에 알아챌 만큼의 증거 자료를 가지고 간다. 예, 그래서 공익제보한 사람의 신원이 보호가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노조 안에 비리고발센터를 만들게 된 거고요. 공익제보 보호를 위해서. 예. 자, 이렇게 해고를 당해서 다른 어린이집에 취직을 하려고 하면은 취직이 안 된다. 이제 이 부분이 또 문제인데. 서울 경기 지역이 굉장히 심한데요.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리스트가 굉장히 치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별로까지 가능하거든요. 그게 무슨 공유가. 말씀이세요? 좀 자세하게. 예. 이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이런 일로 근로계약서 종용받아서 이제 퇴사를 반복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어린이집도 민간시설일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조건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근로계약서를 내밀었을 경우에 전 싫습니다라고 나온 교사들. 그런 교사들이죠. 그런 교사들이 이제 다른 어린이집에 취업을 위해서 면접을 보는데 원장 선생님께서 대놓고 얘기하시죠. 선생님 블랙리스트야. 어떻게 일하려고 그래? 당신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네. 그렇게. 또 아동 학대 같은 것을 파파라치 신고했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블랙리스트에? 마찬가지죠. 그래서 재취업이 힘드셔서 저희한테 상담 오셨던 선생님은 서울 경기 지역에 계셨던 선생님이 부산에 가서 취업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요. 저 블랙리스트 혹시 보신 적도 있으세요?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그 관련 사례 해가지고 현장에 원장과 들어가가지고 그 원장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있죠. 원장님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 말씀이세요. 이렇게 봤다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이제 몇몇의 이야기인가요?
하루에 한 20만 명이 드나드는 교사들의 그 온라인 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의. 예. 보육교사님, 원장님들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하루에 100건 이상씩이 이렇게 상담 사례가 올라오는데 예. 그 사례들 중에 한 20% 정도는 제가 취업하고 싶은데 리스트가 돈다는데 내지는 그만두고 싶은데 그 리스트 때문에 못 그만두는 고민되는 교사들이 올라오는 상담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해보거나 어디 신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본 분은 없어요? 지금 상담 사례를 이제 애초에 발견된 거는 저희가 그런 일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상담센터를 개소한 거죠. 개소해서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촉구를 하죠. 아니, 그러니까 민주노총에다가 신고하는 거 말고 어떤 공공기관에다가 그런 것들이 아주 비밀스럽게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교사한테 직접 얘기하는 거는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들이에요. 거기는 이제 단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놓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좀 비밀스럽게 진행이 되죠. 이게 지금 전국적인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이다. 일종의 관행처럼 블랙리스트가 돌고 있다. 이런 그럼요. 말씀. 혹시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외에 뭐 다른 제보 접수된 것도 있나요? 다른 것들은 이제 극간식 비리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부모님들도 사실은 원장들에 의해서 협박을 받기도 하시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학부모가 어떻게 협박을 받나요? 학부모는 문제 제기를 이제 부당한 특별활동비나 내지는 급간식의 문제 있죠. 예를 들면 부모 부담으로 유기농 음식을 하겠다라는 원장의 동의를 해서 예. 부모들이 낸 돈이 있지 않습니까? 유기농 할 테니까 돈을 좀 내라 해서 예, 그렇죠. 정부 지원 아이들한테 외에 좋은 음식을 제공을 할 테니 예. 그래서 좋은 먹거리가 제공되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예.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부모가 이제 거의 원장에 의해서 다른 부모들 앞에서 이 사람 블랙 컨슈머다라고 블랙 컨슈머다. 예.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신고하는 소비자다. 예. 그렇게 오도되고 그리고 주위로부터 그렇게 협박을 받고 그러면 네가 문제가라고 생각하면 중이 떠나라. 예. 네가 나가면 되지 않느냐. 돈 돌려주겠다. 그런 학부모들의 명단도 또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공유가 되고 당신 계속 그렇게 하면 당신 아이 어두운 곳에도 보낼 수 없게 만들겠다. 아니 정말로 근데 조금 이제 블랙 컨슈머라고 지금 표현하셨습니다만 정말로 블랙 컨슈머처럼 일부러 트집 잡아서 이게 뭐 회방을 놓거나 이런 학부모였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그렇다라면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언론에 기재되지 못했겠죠. 만약에 그것이 말뿐이었고 어떤 기질적인 부분이었다라면. 그건 아닌 것 같다. 한 건뿐인가요? 아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지역에서 여러 건들이 발생해서 저희가 노조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학부모들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피해를 당한 부모들이. 피해 단체가 만들어졌을 정도로 사례는 여러 건 있다는 말씀. 예. 저희가 어린이집 연합 배치 그러니까 원장들 측의 입장을 좀 듣고 싶어서 취재를 해봤더니 환경이나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파파라치 제도를 무리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벌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블랙리스트도 소수에 불과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항변하고 싶으시겠죠. 그렇지만은 저희가 그렇다라면은 이런 일들을 하는 전담 인력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반증으로 보면. 왜냐하면 내부 고발자는 공익제보자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처우를 보면 그나마의 수준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회적 처우가 그렇지 않다 보니 비리고발센터를 만들게 되고 그 통로를 통해서 그 사회적 비리나 내지는 공익제보할 만한 내용들이 제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보가 없다면 저희들이 할 일이 없겠죠. 예. 오죽했으면 만들었겠냐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너무 많아서 만든 거다 상황들이 이런 말씀이세요. 예. 요즘 우리 사회에 갑과 을 이런 논의가 한창인데 심지어 어린이집이라는 사회에서도 이 갑을 관계가 엿보이니까 좀 씁쓸합니다. 예. 대책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짧게. 예. 공보육이라는 개념으로 보육을 끌고 오지 않은 이유들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요. 예. 그럼으로 인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직접 관리에 감독하는 국공립시설, 특별활동비 들지 않고 보육에 충실할 수 있고 교사들의 처우가 비교적 안정된 국공립시설 확충이
30% 이상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총체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사안뿐만 아니라 지금 정비해야 할 부분들이 참 많은 문제다라는 생각 많은 분들이 동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민주노총 내 보육교사 고충상담센터의 김호연 센터장이었습니다.